Let's go. 안녕하세요. 셀지포스 손인선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큰 파일 업로드 하기인데, 아마 셀지포스로 어느 정도 프로젝트를 개발해보신 분들은 파일 업로드 하는 게 좀 어렵다, 불편하다, 특히 큰 파일 업로드 하는 게 좀 힘들다라는 걸 아마 겪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셀지포스에서 이 비주얼포스 페이지 혹은 뭐 에이펙스, LWC 이런 게 되게 많은데, 그 쪽에서 어떻게 실제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셀지포스는 자바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바 엔진을 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는 비주얼포스 페이지 같은 아니면 에이펙스 같은 걸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서버에서는 이렇게 메모리가 다양하죠. 뭐 롬, 램, 어플리케이션 올라가는데, 그래서 뭐 OS를 위한 메모리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들이 또 뭐 필요한 메모리들 이렇게 사용합니다. 근데 자바를 저희가 사용하잖아요. 자바 같은 경우는 이제 JVM이라고 하는데 버추얼 머신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별도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서버의 메모리와는 별도로 그 안에서 하나의 독자적인 메모리 구조를 가져갑니다. 그걸 보통 이제 JVM이라고 하고 버추얼 메모리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흰 메모리가 있고, 그 다음에 퍼머넌트 쪽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뭐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쪽이 프리 메모리예요. 힙스페이스가 프리 메모리고, 이쪽은 주로 이제 코드를 짜잖아요. 코드도 어딘가는 올라가서 실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코드가 물론 좀 다양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코드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엔터프라이즈 서버들 쓰시잖아요. 와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용하시면은 웹스피어라든가 웹로직이라든가 아니면 제이보스 이런 걸 사용하시면 보통 이 정도 메모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흰 메모리 되게 많이 써요. 128메가 최소. 그래서 이렇게 개발해 쓰겠죠. 좀 엔터프라이즈 은행 이런 정도 쓰게 되면 16기가 그 이상 쓰시는 것도 있어요. 이거 이제 굉장히 많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특히 배치 같은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메모리가 올라가는 거고요. 코드 쪽은 그닥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엔터프라이즈에서 사용하는 모델인데, 셀지포스는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독자적인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아니죠. 뭐냐면 싱글 테넌트가 아니라 멀티 테넌트예요. 하나의 서버군에서 여러 고객사에 대한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JVM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보통 쓰시는 에이펙스, 비주얼포스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흰 메모리 스페이스가 6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싱크러너스 할 때, 동기화된 작업을 할 때, 동기화라는 거는 앞서 비디오에서 보셨겠지만, 동기화라는 건 실시간으로 외부에 있는 API를 호출한다거나,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내부에서 레코드를 다룬다거나 하는 내용이 될 거고요. 코드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6메가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코드를 많이 해도 사실은 좀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SOQL 같은 거 해가지고 쿼리 리절트 셋을 받아오잖아요. 이게 또 6메가가 넘어가요. 그러면 커지죠. 그러면 이게 또 에러가 나는 경우 많이 경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그에 보시면 이렇게 흰 메모리 사이즈가 항상 나오게 되어 있어요. 돌려보면은. 그래서 이런 게 다 이제 사실은 거버너 리밋이라고 해요. 거버너 리밋이라고 해서 이거는 조금 복잡하긴 한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무작정 다 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셀지포스에서. 그래서 제한된 리소스에서 제한된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더 활용하는 방법이 점차 이제 많이 새로 발명이 되고 있고 또 개발들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SOQL이라든가 대용량 파일 업로드 하다거나 아니면 외부 API 호출했는데 엄청난 데이터가 리턴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흰 메모리가 꽉 차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에러가 나죠. 그래서 실행이 되지 않고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은 이제 파일 부분인데, 셀지포스가 이전에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5메가 이런 게 굉장히 좀 작았어요. 다큐멘트 탭이라고 있는 클래식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5메가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라이트닝으로 가면서 이제 어태치먼트라든가 파일 쪽에 2기가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기가 같은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API 이렇게 사용하시게 되면 2기가까지 쓰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를 뭐 대부분 라이트닝만 쓰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한 제한을 아마 못 느끼실 거예요. 못 느끼고 사용하실 텐데, 앞서 처음에 주제처럼 큰 파일 업로드에서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 비주얼 포스 페이지를 많이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외부에 있는 뭐 S3라든가 애저에 업로드를 하는데 문제가 생겼다 라는 거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큰 파일들, MP4라든가 이런 파일들을 업로드하게 되면 6메가 넘잖아요. 6메가 넘기도 하고 6메가가 딱 그럼 되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5메가 정도 돼요. 아시겠지만 이제 인코딩을 하잖아요. 베이스 64라고 인코딩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안에 6메가 안에 뭐 SOQL도 쓰고 뭐 또 변수도 쓰고 하다 보면 그게 또 깎아먹어요. 깎아먹어서 실제 올라가는 파일이 맥시멈이 6메가, 5메가 정도 될 거예요. 5메가 정도 될 거고, 실제로는 이제 코딩하는 거 보면은 뭐 3메가도 올라가도 뭐 장애나는 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뭐 해결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청크, 멀티파트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다 이걸 써요. 청크나 멀티파트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쭉 올라가죠. 이게 뭐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몇 %씩 잘라서 올리는 거예요. 청크라는 게 자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22메가짜리라고 하죠. 만약에 22메가면 22메가를 한 번에 6메가짜리 힙 스페이스에 올리는 게 아니에요. 힙 스페이스에서 허용하는 혹은 우리가 정한 뭐 1메가치 아니면 500K씩 뭐 이렇게 리드를 해요. 리드를 하고 그만큼만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또 리드하고 올리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화면에 이렇게 보이면 퍼센테이지로도 보이게 되는 거죠. 올라가는 게 단순한 이미지를 위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 이렇게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그맣게 파일을 쪼개서 올린다 보시면 되고요. 이제 S3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요. S3 같은 경우에도 원래 오브젝트가 크잖아요. 파일이 크면 그걸 한 번에 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다 쪼개고 그 하나하나 파트별로 이렇게 올립니다. 요거 하나 올리고 요거 하나 올리고, 요거 하나 올리고. 이렇게 해서 쭉 가는데, 이걸 더 이제 속도를 올리려고 하는 게 멀티파트예요. 그 뭐냐면, 그건 이제 물론 S3에서 받아주는 거죠. 미리 오브젝트의 사이즈를 계산해서, 동시에, 하나, 둘, 셋, 넷, 4개의 파트가 동시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사실 이 부분이죠. 얘는 이 부분이고, 얘는 이 부분이고, 얘는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 파일이 막 깨져 있는 걸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4개를 동시에 쫙 올리는 겁니다. 물론 이쪽 S3에서 받아줄 수 있게 프로그램이 돼야겠죠. 그 다음에 다시 또 4개를 올리고 4개를 올리고 그래서 이게 지금 12개인데 12개를 이렇게 쫙 세워서 시리얼하게 세우면 뭐 12초가 걸렸다 한다면 이렇게 4개로 쪼갰기 때문에 3초 만에 끝낼 수 있다. 이론적으로 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이전에 뭐 보면은 뭐 다운로드 뭐 HTTP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때도 뭐 1기가짜리 1기가 다 받는 게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다운로드 엑셀러레이터라든가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속도를 빨리 다운받을 수 있게 밴드위스가 허용하는 한 최대한 속도를 빠를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LWC에서 청크를 구현하는 예제예요. 예제인데 여기 보시면 청크 사이즈가 나오죠. 이게 750K 이렇게 쪼갰고, 근데 맥스 사이즈가 약간 보면 4.7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되냐면 일단은 라이트닝에서 해도 에러가 난다는 걸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주얼 포스만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라이트닝을 써도 이거 보면 이제 코딩이긴 합니다만 이게 결국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힙 메모리 6메가에다가 그냥 쭉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로드를 하지 않고 그 안에서 그냥 모으고 있는 거예요. 좀 의미는 없죠, 사실. 그러니까 앞서 보셨던 S3처럼 올리고 메모리 지우고 올리고 메모리 지우고 하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예제입니다. 예제인데 청크를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청크를 이렇게 읽어서 결국 4.7메가까지 청크를 이렇게 파일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맥스 사이즈를 늘려가지고 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하실 텐데, 이걸 사이즈를 늘려도 결국 에러가 나요. 왜냐하면 6메가를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단지 예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REST API, 즉 세일즈포스가 제공하는 REST API를 통해서 파일 업로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제가 포스트맨으로 간단하게 해봤었는데요. 순서는 이래요. 그 컨텐츠 버전이라는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컨텐츠 버전이라는 오브젝트에서 제공하는 REST API를 통해서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맥스 2기가까지 업로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파일에 업로드가 됐을 때 그 컨텐츠 다큐멘트 아이디라는 게 생성이 되는데, 그게 현재 컨텐츠 버전이라는 곳에 오브젝트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SOQL을 통해서 아이디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결국 이 다큐멘트, 이 파일이 어디 오브젝트에 링크가 돼야 되잖아요. 어카운트라든지 어포튜니티라든지 만드신 커스텀 오브젝트에 특정한 페이지에 링크가 될 텐데, 그 페이지에 링크되기 위해서 이 컨텐츠 다큐멘트 링크라는 또 API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앞에서 오셨던 이 컨텐츠 버전에서 가져왔던 이 다큐멘트 아이디하고, 그 다음에 해당 오브젝트에 위에 보시면 그 아이디 있잖아요. 그 아이디하고 매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건 이제 컨텐츠 버전이라는 건데, 이걸로 제가 업로드를 했고요. CDL. 이게 뭐 PDF 설명서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SOQL을 통해서 반대로 컨텐츠 다큐멘트 아이디를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 아이디하고 해당하는 오브젝트하고 오브젝트 페이지하고 매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핑하기 전까지는 그냥 그 아이디만 보시면 이렇게 떠요. 파일이. 그래서 이건 뭐 도어락 설명서인데, 다만 이제 독자적으로 존재할 뿐이지 이 파일이 어느 뭐 릴레이티드 이런 곳에 매핑이 되어 있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을 하시면, 이거는 이제 보셨던 이 트래블 앱에 해당하는 트래블 어프루브의 릴레이티드 리스트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링크를 걸어준 거예요. 여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이게 요겁니다. 7A 이렇게 가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파일로도 등록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애저예요. 애저는 이제 MS 애저고요. 그래서 애저에다가도 저희가 파일 업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저에 이런 식으로 이제 컨테이너 스토리지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뭐 이 부분 지나가서 업로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파일이 업로드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파일 1기가가 넘는 파일도 올라갈 수 있다. 한번 테스트 삼아 보여드렸던 걸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비디오 만들 때는 좀 레퍼런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 세일즈포스의 REST API 가이드, 그 다음에 뭐 이쪽 그 앱스 커넥, SE 커넥 뭐 이쪽에도 있는데, 그래서 파일에다 어떻게 업로드하는지, 그 다음에 포스트맨을 제가 썼는데 포스트맨에 쓰는 API들, 그 다음에 애저의 블럽 스토리지는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 소스 깃허브에 다 있는 내용을 제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뭐 REST API를 통하는 방법, 그리고 청크 하는 방법 등을 레퍼런스를 했습니다. 네, 서머리를 하면 첫 번째,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 뭐 비주얼포스 페이지라고 해서 무조건 업로드가 큰 파일이 안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즉 비주얼포스 페이지 LWC에 관계없이 흰 메모리 제한은 존재합니다. 6메가 라는 거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큰 파일을 작은 청크 형태로 나눠서 업로드해야만, 즉 6메가 이하로, 1메가 이하로 많이 만듭니다. 조그맣게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계속 업로드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이런 제한을 극복할 수 있고요. 다행히 이제 원래 그걸 하려면 좀 복잡한 프로그래밍이 있어요. 뭐 직접 다 HTTP를 열고 막 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뭐 세일즈포스라든가 애저, AWS 등의 업체들은 이렇게 자동으로 청크로 업로드할 수 있도록 API가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배포하고 그걸 프로그램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가급적으로 저는 LWC 혹은 아우라, 우리 그 라이트닝 컴포넌트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아까 보셨던 그 파일 업로드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릴레이티에서 파일 업로드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게 다시 또 이렇게 라이브러리로 제공이 되거든요. 그 라이브러리 활용하시면 별도의 코딩이 거의 없어요. 코딩 없이도 쉽게 라이트닝 컴포넌트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역시 2기가까지 파일 업로드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제가 만든 트래블 어플블 아시죠? 이전에 그 시티즌 디벨로퍼 그 앱이에요. 앱인데 이 앱에서 제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뭐 파일 업로드, 챔크 업로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제가 모아봤어요. 적선이 업로드 해가지고 다시 보시면 요게 일반 많이 쓰신 아마 내용일 거예요. 비주얼포스 페이지를 짜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형태로 아마 쓰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제 소스가 에이펙스 코드, 비주얼포스 4는 짜시죠? 이렇게 되어 있죠. 간단하게 해서 보통 이 업로드 해가지고 이렇게 쓰세요.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JSP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짤 때 쓰는 방법인데, 이렇게 해서 보통 프로그램을 짜세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아까 그 흰 메모리에 걸리게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 골라보면, 자, 이게 악세파 코드인데, 여기 390메가짜리. 그래서, 이렇게 하죠. 이건 이제 제가 대충 만든 거라서 일단 좀 수입을 한번 해보면 업로드를 하려고 하죠. 업로드를 하려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이게 300메가짜리잖아요. 300메가짜리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흰 메모리 에러에서 이제 걸리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렵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300메가를 올려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보시는 것처럼 5메가가 넘어서 에러가 안 된다. 밑에 요건 이제 잘못된 거고요. 잘못 안 된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다큐멘트를 보시면, 실제 다큐멘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다큐멘트를 보시면, 올라는 갔어요. 올라는 갔는데, 실제 사이즈가 없어요. 실패한 거죠. 다큐멘트에 업로드는 됐으나, 파일 업로드는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이 파일하면 이제 QR코드라는 게 떴잖아요. 이 QR코드라는 걸 보시면, QR코드가 사이즈가 0이에요. 없는 거죠. 실패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보셨던 게 이거고, 두 번째는 이제 청크죠. 청크 같은 경우에는 뭐 조그만 파일, 이런 거 업로드는 될 겁니다.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릴레이티드에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큰 파일은 역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LWC인데, 이거는 요것인데요. 라이트닝 컴포넌트의 파일 업로드. 간단합니다.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이렇게만 써주면 기본적으로 돌아가요. 사실은 아마 보셨다시피 요거예요. 요거 이제 업로드 파일스. 요 기능도 요걸 만드신 거예요. 요걸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셀프포스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컴포넌트인데 그 안에서 이런 기능을 쓴 거고요. 근데 이런 컴포넌트가 아니라 내가 만든 컴포넌트를 쓰고 싶다 하신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하나 넣어볼까요? 자, 바코드 리더 좀 큰 거죠. 일괄적으로 안 되겠지만 얘는 보죠. 올라가죠. 똑같은 화면이죠. 우리가 보통 저기 보셨던 릴레이트에 대해서 어체트에다가 업로드 하시면 이거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일 업로드 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네, 제가 집에서 했더니 속도가 좀 느리네요. 업로드 됐고요. 보시면 리프레시 해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372메가, 4메가짜리가 올라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요렇게 이제 레코드에 관계된 걸 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리면 에저가 있어요. 에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움을 위해서 제가 콘솔 하나 열어드릴 텐데요. 자, 컨테이너 인포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거 지금 비주얼포스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파일 업로드 해볼까요? 아까 그 300메가짜리 업로드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숫자가 이렇게 올라가죠. 이 숫자가 뭘까요? 네, 업로드가 마쳤습니다. 방금 제가 숫자를 말씀드렸잖아요. 숫자가 뭘까요? 쪼갠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면 청크를 다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눠서 지금 93개잖아요. 0분부터 하면 94개인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94기 조각으로 쪼갠 거예요. 이 390메가짜리를. 그러면 이렇게 비주얼 포스에서도 업로드를 하실 수 있어요. 블럭 보시면 올라가는 거 보시는데, 실제로 보시면 여기서 볼까요? refresh. 네,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S 애저인데요. 애저에 이렇게 블랍 스토리지로도 올릴 수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주얼 포스라 그래서 안 되는 건 아니고, 또 LWC에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거를 이렇게 멀티파트로 쪼개서 잘 처리를 하는 거고요. 애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코딩이 없어요. 그러니까 코딩이 있긴 한데, 이렇게 파트 나누고 하는 걸 다 API에서 이미 다 해놨어요. 네, 그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 사실 세일즈포스 REST API도 똑같아요. 세일즈포스 REST API,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냥 업로드 하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도 이미 안에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API만 그냥 짜면, API만 활용하면 별도의 뭐 이렇게 막 자기가 스스로 쪼개고 하는 일은 안 하셔도 돼요. 뭐 그런 거 옛날에 HTTP 할 때 막 멀티파트 이렇게 막 쪼개고 그러는 건데, 그런 거 안 하셔도 요즘 이제 세일즈포스도 그렇고 애저도 그렇고 뭐 아마존 S3도 그렇고 다 그런 API들은 갖춰 있습니다. 네, 오늘은 좀 두서없이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참조하셔서 실제 개발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